제 인생의 드라이브 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좌절이 항상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하지만 그거는 당연한 거고 해야 할 일인 거고,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의 길을 찾아가는 거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네, 안녕하세요. 신혜련입니다. 저는 에슬레저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이자 현재 리투 대표,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드라이브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드라이브는 저에게 나만의 길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대부분은 거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를 정말 수없이 만나겠지만 멈춰서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원하는 도착지에 도착을 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또 도착지가 아니라 또 새로운 출발지가 되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려는 거는 저의 이야기인데요. 불편함 속에서 기회를 찾다. 저는 아시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가 강사였습니다. 다들 요가 해보셨죠? 요가 동작을 하다 보면은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찢어요. 팔다리 찢고 몸도 쭉쭉 찢고. 근데 이게 강사이다 보니까 제가 뭐 한 타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이제 운동복을 입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불편했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내가 운동을 가리키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이 옷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또 해외 유명 요가복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유명 요가복들을 사려면 직구를 해야 됐어요. 그때가 이제 한 7년 전이니까 직구를 하면 또 한 2주 뒤에 와요. 너무 오래 걸리고, 또 해외 유명 요가복들은 정말 비쌌어요. 레깅스 하나에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내기 요가 강사니까 돈도 없잖아요. 그 많은 요가복들을 뭐 좋은 걸로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이제 꾸역꾸역 참으면서 이제 국내 요가복을, 많지도 않은 요가복을 이제 사서 입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무슨 말을 제가 입에 달고 살았냐면, 이럴 거면 내가 만들지. 이럴 거면 내가 만들지. 이 얘기를 계속 하다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셨냐면 다 저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들지가 아니라 불편하다. 요가복은 원래 불편하다. 그래서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불편함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입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진짜 강력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이거 불편한 거 내가 해결해야겠다. 그리고 왠지 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는 프로 불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옷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뭐 첫발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첫 번째 과정이 가장 쉬웠어요. 의지를 갖고 만들려고 사업자를 내고 어떤 대상으로 팔지, 어떤 옷을 만들지 정말 쉬웠어요. 이건 저한테 쭈르륵 이어졌는데 그 두 번째 스텝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옷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전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만드는 거, 파는 거, 모든 게 다. 그 두 번째 스텝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를 다시 무르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불편한 거를 해결해서 사람들한테 짜잔 하는 그걸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요가복을 만들었고, 또 요가복을 만들 때도 이런 작은 거지만 정말 그 한 끗의 불편함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안다르 레깅스가 사랑받았던 이유가 첫 시작이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레깅스가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세대잖아요. 근데 사실 5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거부 반응이 심했습니다. 여기 이제 어른분들도 계시는데 지금도 레깅스 좀 민망하시죠. 근데 그 당시에는 남녀노소 뭐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심지어 여성들도, 운동하시는 분들도 레깅스는 민망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런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레깅스를 조금 더 대중적인 브랜드로 만들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았던 게, 레깅스 봉제할 수 있는 공장이 국내에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레깅스를 가져다가 공장 사장님들한테 설득을 했죠.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장 사장님들은 왜 이걸 만들어야 되냐 했더니 왜냐면 내가 많이 팔 거니까 이거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설득하는 그 과정에서 공장을 이제 하나 둘씩 그 레깅스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이렇게 변화를 시켰어요. 원래는 등산복, 수영복을 만든 공장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샘플 작업도 한 100여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냈고, 이 만든 것도 제가 팔아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파는 거를 자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 그때 당시 자본금도 없었고, 그래서 전국 요가원에 다 전화를 돌렸어요. 전국 요가원의 그 연락처를 그때 당시에 쫙 쭉 뽑아보니까 한 5천 군데가 되더라고요. 하루에 뭐 진짜 전화가 그 요가원이 끝나는 시간까지 전화를 계속 돌려서 우리 사이트 보라고 유도를 계속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분들은 근데 이거 나 진짜 직접 보고 싶다. 뭐 매장 없냐? 매장은 없지만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뭐 왕복 막 800km를 달리면서 요가원을 찾아가서 이제 눈으로 보여주고, 그럼 또 보여드리면 또 많이 구매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지금 생각하면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저희가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정말 무모했지만 그때 그 도전이 안다르라는 회사를 지금 만들었고, 또 그 도전이 저라는 사람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안다르는 2015년 자본금 2천만 원을 가지고 집에서 전화 한 통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도전의 연속이었고 또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안다르는 2018년에 그 국내 최초 봉제선 없는 레깅스를 개발을 했는데요. 그 심리스 라인 기법이라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생소한 기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요가복에 접목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되게 리스크 큰 도전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디자인을 뭐 변화를 줬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어떤 파급력이 있었냐면, 레깅스가 민망하다는 그 고정관념이 깨지는 그 시도가 됐습니다. 그 혁신이 아마 소비자들한테 큰 인상을 남겼고, 또 안다르를 그래서 에슬레저 1위 브랜드로 이렇게 타이틀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라이크라 컴퍼니와 국내 최초로 글로벌 라이센스를 계약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프리미엄 원사를 확보를 하는데 제품력을, 그래서 품질을 굉장히 강화를 했는데, 이 라이크라가 사실 속옷에 거의 좋은 속옷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요가복에 그것도 단독 라이센스 계약을 하는 거는 국내에서 안다르가 최초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바로 정말 진부한 얘기지만 진정성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여전히 저는 진정성을 담은 제품들을 만들어 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물건의 기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경험으로 다가갔고, 그것이 또 그 이상의 가치를 저희한테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22년 안다르를 1,700억 매출과 함께 엑시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다시 새로운 브랜드, 리투라는 브랜드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리투는 라이트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편안함이 일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담은 양말입니다. 저는 늘 불편함 속에서 뭔가의 기회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말도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항상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 인생의 드라이버 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좌절이 항상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하지만 그거는 당연한 거고 해야 할 일인 거고, 그거를 했을 때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의 길을 찾아가는 거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래야 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 오늘의 포럼을 듣고 제가 그 말에 더 확신을 얻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